안녕하세요, 요니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 면역력 키우는 거 많이들 궁금하신가요? 저는 돌 때 딱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아이가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천하무적 치트키 친 것처럼 뭘 해도 잘 아프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감기에도 자주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돌 때부터 면역력이 리셋이 된다는 말이 맞구나 라는 것을 체감하고 아이의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무려 10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먹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휴식 이렇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 10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카테고리에 4가지의 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줘야 하잖아요. 끓여놓은 물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분유포트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다가 40도로 데워서 분유물처럼 주는 거예요. 분유는 끊었지만 분유포트는 계속해서 아이 클 때까지 사용할 것 같아요.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아침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해서 따뜻한 물 아니면 차갑지 않은 물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산균하고 비타민 D를 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조리원에 갈 때쯤 되면 더 많이 추천을 해줘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먹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먹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쭉 먹일 예정이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뼈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티가 나진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 먹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밖에 이제 나가는 시간이 나중에 컸을 때보다는 확실히 지금은 적으니까 비타민 D는 꼭 챙겨서 먹이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제가 까먹고 못 먹인 날은 변이 다르더라고요. 뭐 좀 녹변을 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조금 힘들게 토끼통처럼 쌀 때도 있고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유산균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단이랑 간식이에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3끼를 웬만하면 집에 있을 때는 제가 만들어서 주려고 하고요. 특히 반찬은 고기 하나, 야채 둘, 이 정도의 구성으로 식단을 짜주고 있어요.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에는 식간에 제가 딱 2번을 줘요. 보통은 이제 과일이나 간편하잖아요. 우유 같은 거. 그거 아니면은 제가 집에서 핸드메이드로 만든 간편한 떡 같은 거나 케이크 같은 거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중에 파는 과자 같은 거 저도 먹이긴 해요. 근데 그런 거는 간식에는 치지 않고 그냥 따로 별도로 주는 용으로 주고 있어요. 어떤 이유식 책에서 보니까 그 시중에 파는 그런 과자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자들은 간식으로 치기에는 영양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2번을 챙겨줄 때도 있지만 외출할 때에는 간식 2번을 챙겨주지 못할 때도 있고 새끼를 다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밖에 음식 먹여요. 근데 밖에 있는 거 중에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거, 아직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아이에게 건강하고 짜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거를 최대한 찾아서 아이한테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음식에서 마지막 4번째 방법은요. 약을 최대한 먹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저는 일단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야 진단을 해주시잖아요. 어떤 증상이 있고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간단한 뭐 감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나름대로 집에서 케어를 하는 편이고요. 케어라고 하면은 딱히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집에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를 맞추는 거. 그리고 집에 오면 항상 목 수건. 날씨가 춥지 않더라도 몸의 체온 유지를 잘해줘야 면역력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조금 아픈 것 같으면 일단 목에다가 수건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은 물론 아예 안 먹일 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최대한 먹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약에도 해로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도움되는 점도 있지만 특히 지금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키워나가는 과정이니까
어떤 증상이 있을 때마다 약을 먹이게 되면 그 증상을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는 없애뜨려 줄 수 있지만 아이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약은 먹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인데요. 운동이에요. 어른들도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외부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1일 1 외부 활동. 근데 나가는 거에 항상 나가지만 나갔을 때 엄마가 아기띠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가는 거는 외부 활동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저는. 아이가 스스로 밖에 나가서 걷거나 뛰거나 하는 활동을 저는 외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밖에 나가면은 흙을 밟을 수 있는 공원이나 그런 잔디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자연이 있는 곳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냥 뭐 주변에 있는 놀이터라도 가서 뛰어놀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이제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가고 싶은 곳 말고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곳 그냥 갈 수 있게끔 저는 뒤에서 위험하지만 않게 따라가 주면서 활동을 시키고 있어요. 확실히 밖에 나갔다 온 날은 잠도 잘 자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아이 뛰고 운동하고 저도 옆에서 간간히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시간 보내는 거죠. 그 다음 방법으로는 손을 잘 씻겨주는 것입니다. 아이랑 집에 있을 때는 언제 손을 씻냐면요.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밥을 먹기 전에 3번 꼭 손을 잘 씻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꼭 항상 씻겨주고. 이게 사실 정말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안 해주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물로만 씻겨주는 거는 아무래도 뭐 안 씻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래도 세균이 다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비누로 씻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부터 습관을 들여야 아이들한테도 해주기가 쉽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사실 손을 그렇게 자주 씻는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었어?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아니 하고서는 손 씻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나갔다 오면 알아서 잘 씻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부터 습관이 들면 아이도 잘 씻는 아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3번째 카테고리인데요. 휴식입니다. 휴식에서 또 중요한 거는 잠인데요. 저희 부부랑 아이랑 지금 각방을 쓰고 있어요. 언제부터 각방을 썼냐면 아이가 100일이 지났을 때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같이 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뒤척이거나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다가 이렇게 막 소리 낸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깨요. 아기가 조금만 소리를 내도 사실 부모들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소리 내고서는 또 바로 잘 자는데 저희는 괜히 더 깨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도 저희가 뭐 화장실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깨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각방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말고도 각자의 생활도 있으니까 그래서 각방을 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각방을 쓰기 잘한 것 같아요. 저희도 잘 자고 아이도 훨씬 잘 자더라고요. 소리를 내고 울거나 할 때도 저희가 바로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들리고 나면은 가니까 그 전에 울음을 멈추고 자기가 스스로 자는 경우도 생기니까 확실히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잠자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낮에 아직 아이니까 낮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낮에는 우리 아이는 지금 원에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시간에 재우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2~3시간 정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잠을 확실히 잘 자니까 찡얼대는 횟수도 줄어들고 잘 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8번째 방법인데요. 8번째 방법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에센셜 오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향기도 좋고 발랐을 때 좀 힐링도 되고 효과도 바로바로 오고, 그리고 뭐 내성이라든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소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일을 쓰고 나서부터 아이 병원도 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제 아이 자는 방에다가 오일을 쓸 수 있는 가습기를 사서 거기다가 그 상태에 맞는 오일을 뿌려줘요. 예를 들어 오늘은 뭐 콧물이 좀 나려고 한다, 코가 좀 간질거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좋은 오일. 뭐 오늘은 좀 사람이 많은 데에 갔다 왔다, 뭐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놀이터에 가서 좀 애들이랑
접촉을 해서 놀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면역력에 좋은 오일을 또 떨어뜨려서 가습을 해주고, 그래서 방 안이 일단 건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일의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즐겨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갈 때나 나갔다 왔을 때 면역에 좋은 오일을 희석을 해서 만들어서 손에다가 발라주고 발에다 발라주고 척추에다 한번 발라주고 나가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을 때도 손 씻긴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목욕을 하고 나서 나왔을 때도 로션으로 보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저는 그 오일을 뭐 면역 오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 아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맞춰서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섞어서 몸에다가 발라주고 있어요. 그럼 아이 안아줄 때도 그 에센셜 오일 향이 나니까 굉장히 좋고, 그리고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몸에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좋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9번째 방법은요, 발이랑 장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목욕하고 나서 몸에다가 이제 로션이랑 오일을 발라줬잖아요. 그거 외에 배에다가 또 그 장에 좋은 오일을 발라서 이렇게 발라주고 꾹꾹 눌러주기도 하고, 그럼 정말 어떤 날은 손을 대서 살짝 누르기만 해도 막 가스가 찼는지 방구가 막 뽕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땐 되게 희열을 느껴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방구를 낄 때. 네, 그래서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발에다가도 발라서 쪼물쪼물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아이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직 말을 잘 못하는데 마사지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들어 눕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교감할 수도 있고 면역력도 키울 수 있고 아이 장 관리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날 때마다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하고 있는 행동은요, 너무 깨끗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특히 집이겠죠. 청소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이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집이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됐잖아요. 저와 남편만 어지럽히지 않으면. 근데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저랑 남편은 깨끗하게 유지를 하더라도 아이가 어지럽히는 게 많고 하니까, 치워도 여기 가서 어지르고 여기 치우면 또 여기 가서 어지르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맨날 쫓아다니면서 치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저도 피곤하고 아이랑 그만큼 놀아줄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하니까 확실히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치우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예 치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요, 노는 동안은 그냥 냅두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싹 몰아서 치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낮에도 아이 놀고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해도 그냥 놀려요. 안 그래도 외부 환경이 깨끗하지 않은데 미세먼지도 있고 황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적응시키려면 집을 너무 깨끗하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집이든 뭐든 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환경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도 편하고 아이도 편하고 아이 면역력에도 좋고 일석삼조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아이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면역력 키우기 10가지 방법이었고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쉬운 것들이니까 한두 가지라도 원래 하고 있는 거에서 늘려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서 이건 별론데 하시면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거 좋겠다, 그것만 취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구상 많이 해서 올릴 테니까요. 자주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